요번에 보시는 거는 차동식 분포형이라고 합니다. 분포형. 분포형은 일단 종류부터 나열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분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가 공기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열전대식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열반도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스포트형의 공기식, 분포형의 공기관식, 요런 애들이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이게 뭐 특수한 뭐 장치나 소자 이런 애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방식이라서 요런 애들이 먼저 좀 잘 나온다 생각해 주시고, 자, 공기관식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들 대공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공간. 제가 평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대공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시작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간 공기관식도 선생님들 감지기지 않습니까? 감지기. 그럼 어디서 출발을 하겠어요? 수신기에서 출발한다고요. 수신기. P형 기준. 수신기에서 출발해서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선생님들? 발신기 세트로 간다고요. 발신기 세트. 무조건 어떤 감지기라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공기관식 감지기가 설치가 되는데, 공기관식 감지기는 크게 구성 요소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검출부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말 그대로 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벽부 쪽입니다. 나중에 기준 보실 거예요. 0.8에서 1.5 위치에 도시기호 이렇게 생겼고, 얘한테 전기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검출부. 되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벽부 쪽에 있다고 했어요. 딱 저 위치죠, 저 위치. 그런데 감지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위로 공기관이 올라가서 이 우리 교실을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고 들어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돌고 요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공기관식 감지기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 놓은 건 그냥 공기관입니다. 배관이에요. 제일 쉽게 그냥 빨대 생각하시면 돼요. 겉에 배관만 있지 내부는 다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 그러면 이 배관 내에 뭐만 있다? 공기만 있는 거예요. 공기만. 그럼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공기관 내에 공기가 최적 팽창하겠죠? 근데 누설이 없어요.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검출부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검출부로. 요렇게 해서 얘를 동작시키게 되는 개념이 공기관식입니다. 검출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그려드려야 돼요. 네모 박스입니다. 바로 보이시고요. 간략하게 그리게 되면 이 내부에 그냥 작은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파이프. 지금 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파이프가. 그럼 얘가 파이프 1번, 얘가 파이프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공기관을 접속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가 이렇게 빡빡하게 접속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공기관에서 제일 주의하실 점은 누설 변형 폐쇄. 이게 감지기의 감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얘는 빡빡하게 끼워 넣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주위를 납땜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저기 납땜 해놨어요. 보시면 돼요. 그럼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이프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리고 여기에 구멍 하나 나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리크공입니다. 리크공. 그리고 요 상부로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선생님들? 다이어프램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이어프램. 그리고 다이어프램 상부에 뭐가 있고요? 가동 접점이 있고요. 요 위에 뭐가 있고요? 고정 접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잡아주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는 상태죠. 실제로 선생님들 쟤를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돼요. 저기 지금 바로 보이시는데 원판 하나 보이시죠? 선생님들 정면에서 원판. 제가 지금 다이어프램이에요. 다이어프램. 그리고 쟤를 나중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세요. 그러면 네모하고 세모하고 바로 보여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공기관 내에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배관 내에 공기로 가득 차게 될 거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리크공으로 계속 새어나갈 것이고, 그럼 나머지 남는 애들이 힘을 발휘해서 얘를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공기관. 뭐 더 이상 없습니다. 끝. 그런데 여기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자, 우리 쌤들 지난 시간에 특수감지기 있었어요. 특수감지기, 좋은 감지기. 그래서 복불분, 아다축, 광정인데요. 그럼 지금 보시는 감지기, 요 감지기가 뭐라고요? 분포형. 여기 있네요. 비화재보가 안 일어날 만큼 좋은 감지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 선생님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대공간이에요. 대공간. 그러면 이런 스포트형 감지기는 선생님들 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물론 있겠지만 시험기가 있죠. 시험기를 갖다가 얘를 덮개로 덮어버리고 거기를 일시적으로 갑자기 뜨겁게 만들면 쟤는 동작하거든요. 근데 공기관 같은 애는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기관의 일정 부분만 가열을 했다. 하루 종일 가열해도 안 될걸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공간에 일시적으로 뭐가 발생해야 돼요? 열이 발생해야 돼요. 열이 발생해서 얘가 동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 화재 아니면 동작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쌤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감지기를 테스트하자고 그 실에 화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은 특정 부위만 동작시킨다고 해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점검 실무에서 하실 거예요. 이 공기 관식 감지기의 시험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 시험하시는 방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복구 방법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 실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재 작동, 그 다음에 작동 계속 시험, 그 다음에 유통 시험, 리크 저항 시험,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시험,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시험을 여기 검출부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출부. 그래서 마지막 구조입니다. 얘들은 감지기 자체를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다? 요 검출부 자체에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테스트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멍으로 우리가 공기 주입 시험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강제로 공기를 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할 때 여기에 테스트 레버가 있습니다. 테스트 레버. 얘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을 해놓고 공기 막 집어넣고 할 거거든요. 그건 점검실무 때 좀 하기로 하고, 구조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요런 애가 공기 관식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코크 핸들. 제가 그린 거랑 좀 다른데, 뭐 사실은 실제적 구조는 제가 그린 게 조금 더 상세하다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이론적 개념이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기관이 있고요. 여기 검출부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시험 구멍 하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리크 구멍 하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점. 여기가 다이어프램, 여기가 고정 접점, 여긴 가동 접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제품을 뭐 실제로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공기관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쌤들 제가 중간중간 넘어가는 건 쌤들도 같이 넘어가시면 돼요. 공기관의 중요한 사항은 재질은 구리입니다. 구리. 이런 거 뭐 기사 시험 때 한 번씩 나오죠. 동이죠, 동. 그리고 형태는 별도로 체크하세요. 형태는 중공동관입니다. 그냥 가운데 비어 있는데 재질이 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형식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외경이 1.9mm 이상, 두께는 0.3mm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리크 공의 역할이 뭐냐? 요것도 계속 마찬가지죠, 쌤들. 그냥 오동작 방지가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자동식은. 그렇죠. 완만한 온도 상승 시에 오동작을 방지한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시공 길이 넘어가시고요. 검출부 한 개마다 100m, 맞죠? 요거는 근데 쌤들 법적 기준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저기에서 한번 출발해서 공기관이 최소는 몇 메다? 20m, 최대는 100m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거 이유는 제가 법적 기준 할 때 설명드릴게요. 고정 지지 근구 됐고요. 곡률 반경 괜찮습니다. 자, 밑에 접속 방법인데요. 자, 쌤들 우리가 이런 개념은 좀 가져가면 좋은데요.
검출부에서 파이프가 2개 나와 있고 여기에 공기관 접속해서 이렇게 돌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몇 번은 접속이 돼요? 2번은 접속이 되네요. 여기하고 여기.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 접속이 검출부의 단자와 공기관의 접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빡빡하게 들어간다고요. 꽉 끼워 넣고 뭐 한다고요? 주변에 납땜 처리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70m를 시공을 해야 된다. 이 총 길이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애가 30m예요. 그러면 30m를 써먹고 40m를 추가로 뭐 제가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연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70m를 한 번에 무조건 연결해야 된다 하면 좋아요. 좋지만 우리 먹고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남는 거 써야죠. 시공자 입장에서. 그래서 뭐는 해준다? 요 중간에서 얘랑 얘가 1대1로 한번 접속은 되겠죠. 1대1로 맞접속은 시켜준다고요. 맞접속. 그래서 공기관이 있고요. 끝나는 지점, 시작점이 있겠죠. 여기에 슬리브라는 애를 씁니다. 슬리브가 있으면 그냥 빈 통인데요. 커플링 같은 거예요. 커플링.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소켓이라고 많이 부르죠. 요런 애. 요런 애를 기준으로 좀 크긴 한데요. 요쪽에서 한번 반 집어넣고, 반 집어넣고. 뭔지 아시겠죠? 슬리브라는 표현을 하고요. 얘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또 똑같습니다. 납땜 처리하는 거죠. 근데 납땜 처리한데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부식이 생깁니다. 그럼 핀홀, 아주 미세한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에 비닐 튜브, 보통 신축 튜브라고 많이 부르죠. 요런 애들로 가열을 해서 딱 밀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올바른 시공. 그래서 공기관끼리의 접속은 어떻게 한다? 슬리브에 끼워 넣고 납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요런 게 기사 시험 때 한 번씩 나오기도 했으니까. 근데 요런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 나중에 쌤들 어디에서 점검 실무 파트에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고배점은 절대 될 수 없죠. 개당 뭐 1점씩 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접속해야 되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점검 실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열 전대식으로 바로 갈게요. 자, 열 전대식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요 개념 그대로 가져가는데,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쌤들 이제 뭐가 없느냐? 공기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관이 없고, 여기에 쭉 돌아가면서 쌤들 그냥 전선을 깔아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 전선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마다 뭘 설치한다? 열전대라는 애를 설치한다고요. 열전대. 그럼 열전대라는 애는 아까 무슨 효과 발휘한다고요? 제백 효과라고 해서 설치해 놓고 열을 가하니까 뭐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로 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열 반도체식이다. 이 열전대 대신에 뭐 설치한다? 반도체 설치한다고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자, 요 그림이 또 뭐 기사시험 때 한 번씩 나오는 그림인데, 자, 검출부입니다. 검출부. 여기가 검출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를 쭉 깔아놓은 상태에서 중간중간 검정색으로 색칠된 애들이 열전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까 제가 콘스탄탄 해가지고 니켈하고 구리하고 붙여놓은 거라고 했는데 이런 애들이 막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열전대다. 요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온도를 가하니까 뭐가 발생한다? 전기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얘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다 돼 있죠. 반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플러스 쪽으로 흐르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만 잘 설치하시면 돼요. 극성에 맞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쌤들? 코일이네요. 얘가 뭐가 되겠어요? 뭐 자석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스위치 설치해 놓고 딸깍하고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되시겠죠? 요게 이제 반도체면 열 반도체라고 했어요. 예, 요렇게. 그리고 열 반도체에서는 한 번씩 뭐 요런 애들 뭐 필기 정도에 나올 수 있지 실기에는 뭐 굳이 안 나옵니다. 비스무스, 안티몬, 텔루늄 요런 애들이에요. 됐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자, 우리는 차동식에 대한 감지기를 이제 벌써 다 공부하신 거예요. 차동식의 스포트형, 분포형. 스포트형은 전기식, 공기식.
분포형은 공기간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슨 감직이다? 신뢰성 있는 좋은 감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념을. 화재가 아니면 동작할 수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정온식을 바로 보실 건데요. 자, 정온식은 설치 장소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쌤들, 우리는 지금 계속 감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린 자탐이에요. 자탐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경보입니다, 경보. 그럼 불 났을 때 경보해 주려고 이런 애들 설치하잖아요. 그럼 빨리 경보해야 돼요? 늦게 경보해도 돼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빨리 해야죠. 불 나자마자 감지해서 빨리 알려주는 게 우리한테 모두 다 어떤 상황에도 이롭지 않습니까? 맞죠? 화재 발생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쌤들 이렇게 경험으로 다 아실 수 있으세요. 쌤들 좁은 장소를 빨리 데울 수 있어요. 넓은 장소를 빨리 데울 수 있어요. 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좁은 장소를 빨리 고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온식은 쌤들 정해져 있어요. 넓은 장소에 설치해야 돼요? 좁은 장소에 설치해야 돼요? 당연하죠. 정온식은 무조건 1국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국소. 넓은 장소에 설치를 못해요. 얘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래야 일정 온도에 빨리 도달하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얘들은 외관의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외관의 형태. 그래서 첫 번째는 스폿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스폿형이 쌤들 그냥 일반형 감지기처럼 생긴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정온식입니다. 정온식 스폿형.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지선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감지선형. 얘들은 바로 교재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온식 스폿형 감지기 해가지고요. 5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안 씁니다. 실제적 제품은요, 쌤들 전부 다 반도체식을 주로 이용합니다. 반도체식.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뭐 우리 쌤들께서 막 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고요. 자, 그림 보면서 바로바로 보시면 돼요. 정온식은. 자, 일반 바이메탈식이라고 돼 있는데 쌤들 위치를 잘 보세요. 얘가 고정 접점이고 얘가 가동 접점이에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걸어놓고 여기다 플러스 하나 걸어놓고 A 접점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애가 뭐라고요? 바이메탈이라고요. 바이메탈. 바이메탈은 특정 온도에 반응하는 뭐 그냥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70도가 됐다. 그럼 얘가 휜다고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럼 휘면서 어떻게 해요? 위에랑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정온식의 개념은 전부 다 뭐예요? 특정 온도에 반응하는 반응력을 이용해서 접점을 구성시켜주면 된다. 이 느낌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도 원반 바이메탈의 반전이라고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장을 시키는 거죠. 화재 발생하게 되면 얘가 인장이 되거든요. 인장되면서 위에 있는 애랑 붙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팽창 금속, 고팽창 금속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들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화재 발생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버티려고 하고요. 저팽창 금속은 안 벌어지려고 하고요. 고팽창 금속은요. 인장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얘가 더 강력하게 작용이 되면 쭉 잡아 당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위에 거 밑에 거 만나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용절연물인데요. 가용절연물은 여기에 철사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감지선형에서 더 상세하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철사가 있는데 요렇게 벌어진 애라고 보시면 돼요. 벌어진 금속 철사. 그럼 이런 애를 구부려 가지고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다 생각하세요. 그럼 얘가 다시 밖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탱 하고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탄성이 있겠죠. 그럼 그 탄성을 기준으로 외부에 도체하고 뭘 설치해 놓는다고요? 가용 절연물 설치해 놓는다고요. 쟤는 이제 절연물인데 녹는다 이 말입니다. 녹는다. 그럼 화재 발생해서 가용 절연물이 녹으면 얘가 탱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만난다고요. 이렇게. 요런 겁니다. 마지막 액체 팽창 계수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액체 알코올을 집어넣어 놓고요. 얘가 어떻게 된다? 주머니가 훅 하고 부풀어 오른다고요. 이거. 옛날에 목판에다가 온도계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요거 알코올 집어넣고 색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이 액체가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주위에 열전 현상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액체 최적 팽창 이런 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올랐다. 그럼 얘가 팽창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그럼 요 원리가 요 애랑 똑같다고요. 화재 발생하면 액체가 최적 팽창한다고요. 그럼 요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애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두 개의 접점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요까지 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요겁니다. 정원식 스포트형은 뭐 굳이 만약에 외우자 치면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쓸 정도는 되면 돼요. 제목. 근데 확률이 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많이 씁니다. 자, 이어서 정원식 감지선형입니다. 감지선형은 저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저기도 보이십니다. 저기도 보이시고, 감지선형은 제일 중요한 애가 요겁니다. 요거 강선. 피아노 강선. 피아노는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냥 철사처럼 생긴 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가 크다? 탄성이 큽니다. 탄성. 그래서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선생님들 일반 전선들은 뭐가 있어요? 전성하고 연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구부러지고 펴지고 이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쟤들을 일반적인 전선 접속하실 때 다 어떻게 하세요? 절연문을 벗겨내시고 한쪽도 벗겨내시고 도체를 2개 꼬아서 보통 접속 다 하시잖아요. 그런 접속을 하게 돼 있는데 얘는 그 접속이 안 된다고요. 꼬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부러진다고요. 툭 이렇게. 그래서 전선처럼 접속이 안 돼요. 쟤는. 됐고요. 자, 일단은 추가 설명은 좀 이따가 철사를 이렇게 외피를 한번 감싸요.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잠깐 표현했었는데 얘도 자개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꼬아놨어요. 꼬아놓은 상태에서 외부의 절연 피복물로 한번 감싸 놓은 거예요. 나중에 저거 만져보세요. 그럼 이렇게 쭉 만져보시면 꼬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얘가 꼬여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때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 싸고 있는 절연물이 녹아버린다고요. 그럼 얘가 꼬여있는 상태니까 뭐가 있어요? 원형을 유지하려는 탄성이 있고요. 꼬여있으니까 이거 비틀림 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철사 2개가 만나겠죠. 그러면 이 철사 1개에다가 플러스 하나 연결하고 철사 1개에다가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 개념만 볼게요. 자, 수신기에서 발신기 세트로 갔습니다. 그러면 쌤들 요거 생각해 보세요. 감지기에다가 플러스 선 1개, 마이너스 선 1개, 요거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 얘도 똑같이 연결할 거라고요. 감지기니까. 그럼 여기 철사 1개, 여기 철사 1개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꼬아서 연결 못 한다고요. 그래서 뭘 써야 돼요? 단자대라는 걸, 단자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쪼아주고, 여기 한번 쪼아주고, 단자대 써보신 쌤들은 다 아시겠지만 얘들이 한 세트, 얘들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플러스 하나 또 접속해주고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2가닥 나와 있겠네요. 철사. 뭐 설치해줘야 돼요? 종단장 설치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딱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요. 뭐 저는 X 하겠습니다.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요것만 쌤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쌤들 조금 전에 보신 차동식 중에 스포트형, 그리고 정원식 스포트형입니다. 둘 다. 요 기능이 겸해진 게 보상식 스포트형입니다.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일정 온도 상승률도 검출을 하고요. 일정 온도가 돼도 검출을 한다고 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굳이 맞죠? 이론적으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고 안 쓰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좀 삭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 개념은 중요하다고요. 이 개념은 2가지의 기능이 겸해져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시퀀스 회로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 출력 회로 중에 시퀀스에서 OR 회로가 있고 AND 회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얘가 OR 회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OR은 또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하든 뭐 한다고요? 먼저 동작하는 애의 순서에 따라서 바로 출력을 낸다고요. 그럼 얘가 말하는 출력은 결국 뭐겠어요? 화재 신호겠죠. 둘 다 동작 안 해도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 먼저 동작하는 애가 있으면 바로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고요. 수신기로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OR 회로가 중요한 겁니다. OR 회로. 그러면 얘들은 왜 이런 개념이 또 생기느냐 하게 되면 차동식의 단점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어요. 완만한 온도 상승 시에 비화재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동작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화재로 봤을 때 무슨 화재? 신부 화재에 큰 적응성이 없어요. 뭐 훈소 화재, 뭐 신부 화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화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제 그럴 땐 동작 못 하는 거예요. 자동식 스포트형은. 그래서 단점이 될 거고요. 정온식도 제가 표현했어요.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그 장소의 최적에 비례하겠지만 그 최적에 따라서 뭐가 돼요? 시간 지연이 되겠죠. 고온도에 딱 도달하려고 하면 열팽창 다 하고 나서, 열팽창이 아니고 열전 다 하고 나서 그 온도에 도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조기 감지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 지연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기능을 겸해 놓는 게 보상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OR회로 기억 잘 해주세요. OR회로. 그래서 나중에 이 OR회로라는 것과 복합형 보실 건데 걔들이 대표적으로 AND회로거든요. 걔 둘을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걔 둘을. 자, 됐고요. 쌤들 사진 있으니까 빨리 한번 보고 갑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제조사 카탈로그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요렇게 해가지고 막 제품 설명이 돼 있는데 요런 거 안 볼 거고요. 얘가 차동식이었습니다. 차동식. 그래서 감지 방식을 보시게 되면 고성능 반도체 센서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율 감지 방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반도체 쓴다고 해요. 써도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죠. 특정 온도가 아니라 급격한 온도 변화율. 근데 쌤들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온도 상승률을 의미하는 거죠. 되시겠죠? 요런 거 감지하는 겁니다. 자, 분포형은 쌤들 뭐 이게 제조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주 오래된 건물 가보면 이런 거 한 번씩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생산 안 하고. 제가 실제 지금 제조되는 애인데 쟤는 좀 일본 제품 저걸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저거 보신 게 훨씬 더 빠르죠. 요 제품이 저 제품이라고요. 요 제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이아프램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코크 레버고요. 시험 구멍이고요. 여기에 파이프 1번, 파이프 2번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리크 공입니다. 나중에 다 만져보세요. 고장내도 됩니다. 요 제품이 저 제품. 그리고 요거 하나 알고 갈까요? 이해되시는 쌤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전선 연결하는 단자가 있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 쉽게는 수신기라고 표현할 건데 수신기에서 발신기 세트 거쳐서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접점 붙여주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뭐 연결 안 할 거다. 그럼 여기에 종단장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도통시험 해야 되니까. 그 이후로는 얘는 전선이 없어요. 그 뒤로는 여기에 연결하고 여기에 연결해서 공기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는 여기까지. 개념 있으시면 좋아요. 넘어갑니다. 얘가 실제 이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공기관. 그게 동색이에요. 동색. 동의 색인데 보기 싫잖아요, 쌤들. 얘는 어떻게 시설해도 보기 싫어요. 왜? 천장에 노출돼서 왔다 갔다 하는 애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그냥 흰색으로 착색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나오는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아까 법적 기준이 얼마라고요? 두께가 0.3mm, 외경이 1.9mm예요. 1.9mm. 근데 얘는 그냥 2mm 딱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그럼 2mm 해가지고 내경이 14니까 1.4니까 두께는 0.3이겠네요. 양측이 있으니까. 그리고
100m 단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설치된 모습인데요. 쌤들 지금 빨간색이 설치된 게 아니고요. 빨간색이 이제 표시를 해준 거예요. 여기 설치돼 있다, 요렇게. 그래서 흰색으로 요렇게 깔려 있는 게 보이는데 넘어갈게요. 하여튼 미관을 고려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관을 고려하지 않는 장소. 됐습니다. 정원식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가지고 아까 차동식에는 없었어요. 70도씨, 110도씨 요렇죠. 요때 동작하겠다 요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 온도가 빨리 오르든 늦게 오르든 상관이 없어요. 감지 방식만 봅니다. 또 고성능 반도체 쓴다 요 말이죠. 우리 아까 5가지 방식이 아니다 요 말입니다. 반도체를 써서 정온점 감지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쌤들 소방에서 말하는 이 점들은 다 뭐예요? 특정 온도 지칭하는 거죠. 정온점,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 뭐 착화점 이런 점들은 다 특정 온도. 그래서 특정 온도 검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건 넘어갈게요. 방폭형 뭐 여기 있어서. 그리고 쌤들 요렇게 지금 요 제품이 저 제품이잖아요. 맞죠? 요 제품이 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특정 동작되는 온도를 외피의 색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외피의 색상. 그래서 흰색이 80도씨 이하. 그리고 여기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파란색이 80에서 120. 빨간색이 120 넘어가는 거, 초과. 이게 옛날에 법정 문구가 뭐 이상 이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 개정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점검실무에서 자꾸 체크하실 거예요. 얘가 나올 게 형식성에서 나올 게 외피 색상밖에 없거든요. 예. 자, 요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꼬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꼬여 있다. 가용 절연물을 싸서. 그리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지금은 넘어갈게요. 예, 설명드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 여기 파란색 보이시네요. 파란색이 전선처럼 생긴 애가 지금 감지기라고요. 감지기. 그리고 얘가 쌤들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끝났네요. 파란색 더 이상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거부터 볼까요, 쌤들? 자, 이 전선 같은 애를 천장에 바로 시설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럼 저 감지기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주로 쌤들 지하구라는 공간 아세요? 지하구? 지하에 땅굴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설치 적용을 하는데 요렇게 그냥 일렬로 설치하는 거예요. 일렬로. 그래서 화재 발생하면 여기가 화염에 의해서 직접 녹아야 동작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거 거리 기준은 저하고 공부하실 거고 요런 개념으로 설치가 되는데 전선만 천장에 시설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축 처진다고요. 그리고 지지점이 탈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설할 때 요렇게 강철선이라고 합니다. 메신저 와이어라고 하는데 얘를 먼저 쫙 하고 날려놓습니다. 처지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쌤들 케이블 타이 이런 거 아십니까? 탁탁 쭉 쪼는 거 있죠? 그런 애들로 중간중간 고정해 주면서 얘를 설치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보조선이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보조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뒤에는 이제 강철선이 남은 부분이에요. 이건 뭐 신경 쓸 게 없죠?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 계속 직진할 수는 없잖아요. 턴을 해야 된다고요. 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확 꺾으면 안 돼요. 90도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장이 되고 외부는 인장이 되고 여기는 수축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절연물이 손상된다 합니다. 절연물이 손상되면 얘들이 오동작할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절연물에 손상 없이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곡률 반경으로 5cm 이상입니다. 5cm 이상. 나중에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을 열어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요, 쌤들.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얘가 단자예요. 단자고 여기가 정원식 감지선형입니다. 감지선형 감지기. 여기는 그냥 전선이에요. 전선. 잘 안 보이세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어디서 왔다? 그냥 P형으로 수신기에서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 왔다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럼 얘들 철사 까가지고 여기 연결 쭉 시설한다고요.
그럼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도 단자입니다, 단자. 그럼 요렇게 하나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종단장이 있다고. 종단장을 설치해서 뭘 해야 되니까? 도통시험 해야 되니까. 쌤들, 이거 길게 설치하면요, 지하구의 기간이 막 몇 킬로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까지 쌤들께서 어떻게 종단장 하나 보려고 하면 한 3km 걸어야 됩니다. 재미없습니까? 너무 멀잖아요. 도통시험 해야죠. 넘어갑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보실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 기준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실제로 지하구에 설치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전력 케이블. 그럼 지하구는 왜 설치해요, 선생님들? 가스 냉난방용 배관, 그리고 전력 통신용 케이블, 이런 거를 집합 수용하기 위한 지하 땅굴입니다. 통로로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전에서 어떤 건물까지 전기를 보낸다. 그럼 지하로 가는 거죠. 안전하고. 이제 지상에 있게 되면 위험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검은색 애들이 다 케이블이라고요. 그럼 이런 애들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케이블 자체에서는 화재 발생 확률이 크게 적고요. 어디가 생겨요, 얘들도? 케이블이 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얘도 끝이 있겠죠. 중간에 뭘 한번 해요? 접속을 할 거지 않습니까? 접속점에서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거기 다른 이제 괜찮은데 거기 집중적으로 자동차 화장치 같은 거 막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화재를 감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뭐라고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탄성 때문에 일렬로 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렬로 설치해 놓으면 유하게 감지 안 되잖아요. 저 끝에 애가 불 붙으면 초기 감지 안 된단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연기 감지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감지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선생님들. 자, 요번에 이제 공부하실 것은 연기 감지기. 더 빨리 끝납니다. 연기 감지기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온화식이라는 게 있고요. 광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온화식의 해석부터 하면요. 선생님들 별거 없습니다.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이 소방을 공부하시면서 이온화라는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자탐의 연기 감지기 할 때 1번 나오고, 그리고 안전관리론 그 1차 공부하실 때 정전기 방지법이 있어요. 정전기 방지법.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위험물법에 있죠.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높인다가 있고요. 두 번째가 공기를 이온화한다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 접지 쓴다. 네 번째가 부도체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부도체는 전기가 쌓여요. 그래서 도체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접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류수송 배관에 뭐 유속을 낮춘다. 뭐 이런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전기 방지법하고 여기에서 이온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 공기라는 애가 전기의 부도체잖아요. 전기 안 통하잖아요. 공기가 전기 통하면 우리 지금 다 감전되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 공기라는 애가 전기가 안 통하는 애인데 특정한 어떤 물질 또는 어떠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해서 공기를 그냥 쉽게 말해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면 선생님들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죠? 뭐 양이온, 음이온, 양전기, 음전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일정 구간이 공기가 뭐가 된다고요? 도체를 형성해서 도체적 개념을 가져서 극성을 가져서 전기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정 구간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식이라는 것은 공기를 이온화해서 뭐 한다고요? 전기를 흐르게 한다고요. 그 전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이온화된 전류라고 해서 전기라고 해서 이온전류라고 할 거예요. 이온전류. 그러면 이온전류를 흐르게 하다가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는 게, 감소되는 걸 캐치하는 게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입니다. 좀 이따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광전식의 개념은요. 이 한자 생각하시면 돼요. 광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빛광자죠. 그래서 빛을, 전자는요.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가지고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감지기가 광전식이라고 합니다. 광전식.
자, 일단은 이온화식은요, 선생님들 스폿형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 쓰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광전식은 스폿형도 있고요. 분리형도 있고요. 공기 흡입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열만 하고 바로 교재를 갈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이온화식입니다. 이온화식. 자, 이온화식은 바로 내부 구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제조사가 많아요. 그래서 생김새는 뭐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없고요. 보통 요렇게 생겼어요. 선생님들 이거 외부 커버가 없는데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기랑 다르게 연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는 전부 다 연기 감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이따 또 보십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여과망이 있습니다. 여과망. 그러니까 연기 입자 중에 큰 입자들의 침투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보다 작은 애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여과망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1.3 플러스 마이너스 0.05mm 뭐 요렇게.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만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요 정도 개념. 그럼 이제 이온화식을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리게 되면, 자, 얘가 내부 기판을 간략하게 회로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전선이라는 말이에요. 전선. 그리고 얘가 지금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부 이온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폐쇄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외부 이온실은 개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땡땡땡 해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지금 선이 그려져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근데 방사성 물질 중에서 선생님들 방사성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알파선을 조사합니다. 그나마 나아서. 방사성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알파선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알파선을 조사하는 물질 중에 가장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아메리슘 241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 여기 아메리슘이라는 애를 묻혀 놓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미세하게 흐른다고요. 되시겠습니까? 얘가 뭐라고요? 이온 전류라고요. 이온 전류. 되셨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내부로 연기가 침투가 되겠죠? 그러면 내부 이온실로는 진입할 수가 없고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외부 이온실로 다 진입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쌤들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전기가 흐르는데 저항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저항체. 뭐 여러 가지 현상이에요. 뭐 잘 흐르는 거를 못 막기도 하고 화학적 결합도 하고 어찌됐든 잘 흐르던 애를 뭐 한다? 못 흐르게 한다고요. 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라고요? 이온 전류 감소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되시겠습니까? 그 감소량이 쌤들 예측이 안 돼요. 5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되면 제조사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요 애가 동작을 한다고요. 요 애가. 자, 잘 흐르다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럼 그 내려온 그 값에 도달하면 얘가 동작을 한다고요. 세팅 값? 요 정도의 개념? 제조사에서 세팅을 해 놓는 값. 그럼 얘가 동작을 해서 뭘 해준다고요? 스위칭이라고 돼 있죠. 스위칭. 이게 다 반도체 소자예요. 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스위칭 회로를 쓰는 거 쌤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뭡니까? TR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뭐라 부르세요? 맞습니다. 트랜지스터 산발이라고 하는 거죠. 주로 스위칭 소자로 얘를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렇게 붙어 있어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요렇게 붙어 있다가 얘가
신호 증폭을 해주면 이렇게 붙어있던 애가 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위칭. 요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럼 다 됐어요. 얘가 요렇게 흘러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LED도 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서 마지막 정리. 자,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자, 요 위로 가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우리는 다른 거 안 보고요. 동작 원리만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평상시 이온실에 방사성 물질 아메리슘 241. 그러니까 241은 동위원소인데요.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동위원소라서 얘를 지칭하는 기호다. 뭐 요 정도의 개념. 그래서 얘가 가끔 뭐 기사 시험 때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라디움 폴로늄은 됐고요. 얘를 갖다 묻혀 놓고 방사성 중에서 알파선을 조사하니까 뭐가 흐른다? 이온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리고 이건 표현은 뭐 돼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내부 외부 이온실에 인가된 전압은 균등하다. 자, 그러나 화재 시 외부 이온실에 연기가 유입됨으로써 그림 C와 같이 외부 이온실의 전압 특성도는 A에서 B로 변하는데 전압은 V1에서 V2로 돼서 전압차 델타 V가 발생한다. 이 델타 V가 감도 전압입니다. 좀 이따 그래프 보고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이때 전압차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스위칭 회로가 폐로되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 그래서 유입된 연기가 뭐 한다고요? 이온 전류 애들이랑 이온화 시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들이 있거든요. 걔들이랑 결합하면서 잘 못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 마지막 해석을 하게 되면 쌤들 이건 X축, Y축에 뭐 어디 수학적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요렇게 대칭적인 구조다만 보시면 돼요. 좌측이 내부 이온실, 외부가 우측입니다. 그러면 연기는 이쪽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특정 지점의 전류치를 볼게요. 전류치. 그럼 얘가 이온 전류라고요. 그럼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온 전류가 뭐가 된다고요? 감소가 된다고요. 감소.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전압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던 전압이 확 하고 늘어난다고요. 요렇게. 요만큼이. 얘가 델타 V라고요. 델타 V. 얘가 감도 전압이라는 겁니다. 감도 전압.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를 전기 회로적 개념으로 옴의 법칙 쓰시면 해석이 안 돼요. 자, 선생님들. 수로에 물이 흐르다가요. 수문을 꽉 하고 닫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여기 체류하면서 수압이 상승하겠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전기가 잘 못 흐르니까 전기가 체류하면서 전압이 확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게 특정 값으로 올라갔을 때가 감도 전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얘가 왜 생겼어요, 쌤들? 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온 전류 감소. 감소되니까 전압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정리. 지금 여기에서 쌤들께서 기억에 남기실 부분 정도라면 아메리슘 241, 알파선. 그리고 기사시험 기준으로 요런 애들. 중간에 막 이름 쓰는 거 괄호 쳐놓고. 쌤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관리사 시험이라고 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이런 거 관리사 시험에 나오겠나 하실 수 있는데 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결국은 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선생님들 기계기사, 전기기사 합쳐놓은 거고요. 대신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그냥 암기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기기사 기출된 거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 요즘에 또 출제 경향이 어때요? 전기 파트에서 뭐 많이 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왔던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온화식. 아까 보셨지만 방사성 물질을 어찌됐든 간 써야 되잖아요. 맞죠? 인체에 유해하다고요. 안 좋다고요. 그게 전량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싸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생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에는 관리사하고 기술사의 개념이 모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은 기술사처럼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 감지기 중에서 이온화식하고 광전식을 뭐 비교해서 기술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쌤들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기술사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는 연기의 색상 자체가 흰색 계열, 회색 계열, 그리고 입자가 작은 입자에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포트형밖에 없다고 했어요. 넓은 장소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배우실 광전식은 흑색 연기, 그리고 좀 입자가 큰 애들, 그런 애들 감지하기가 용이하다. 뭐 요 정도로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생산을 안 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설치하는 애들은 전부 다 광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좀 바로 보고 할게요. 이거 쓰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이온화식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했던 제품이에요. 그냥 똑같이 생겼죠, 이온화식. 근데 얘는 뜯으려고 하면 안 뜯어져요. 아무래도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으니까 그런 좀 특이성이 있고. 자, 우리는 요것만 보면 되죠. 감지 방식. 환경 조건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 없죠? 이온 전리 전류 변화율. 그러니까 결국은 이온 전류 감소입니다. 감소. 변화될 게 뭐 있어요? 감소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온화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광전식은요, 쌤들 너무 죄송한데 여기서 막 크게 시험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써놨어요. 제가 지금 이걸 판서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바로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광전식은요, 다시 한 번 더. 빛의 신호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는 거?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 그래서 광전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얘들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쓸 수 있는 스포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장소에서 쓸 수 있는 분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장소에서 쓸 수 있는 공기 흡입형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직 안 배우셨지만 얘들은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발광부라고 합니다. 빛을 쏴주는 부분. 그리고 빛을 쏘았을 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수광부입니다. 수광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좀 기억하고 시작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발광부와 수광부가 있는데, 첫 번째 스포트형은 수광부죠. 수광부. 수광부에 입사되는, 들어오는 광량의 증가량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 동작하는 겁니다. 개념이. 자, 근데 분리형은요, 빛이 잘 들어오다가 떨어지게 되면 동작하는 겁니다. 공기흡입형은요, 다시 빛이 많이 들어오면 동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 조금 알아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증가량을 검출하는 방식의 개념이 뭐다? 산란광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란광식 또는 난반사라는 표현도 합니다. 난반사. 그리고 빛이 떨어지는 방식은 당연히 광량이 떨어졌다 해서 감광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광식. 자, 쌤들, 제가 지금까지 여기 설명드린 것은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딱 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 위주로 먼저 해주세요. 자, 산란광은 한 번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기사 때 한 번씩 나오거든요. 산란광이 뭐냐, 이렇게. 난반사가 뭐냐. 그러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파장이나 빠른 속도의 입자선이 수많은 그냥 밀입자들, 요 정도만 표현하면 돼요. 밀입자들에 부딪혀서 어떻게 된다? 튕기는 거예요. 자, 빛이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웃기지만 어떤 입자에 부딪혀서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입자에 부딪혀서 튕기는 거. 요게 뭐라고요? 산란광이라고요. 산란광.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산란광. 그리고 미에라는 사람이 이 관련해서 법칙을 하나 찾아냈는데, 자, 이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쌤들, 제가 좀 크게 그립니다. 빛의 파장이 요 정도다. 빛의 파장이. 그러면 파장의 크기가 지금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럼 파장의 크기와 연기 입자의 크기가 가장 유사할 때 뭐가 잘 일어난다고요?
산란광이 잘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이냐? 맞고 튕기는 게 잘 튕겨진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쌤들께서 궁금하죠? 그럼 더 크면은 더 잘 튕기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더 커버리니까 어떻더라고요? 흡수가 돼버리더라고요. 통과가 안 되고, 튕기지가 않고, 커버리게 되면. 되시겠죠? 근데 또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저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니까 우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거부터 요 개념을 접목을 해서 설치하는 감지기가 쌤들 스포트형입니다. 그리고 요 개념도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가망이 있다고요. 큰 애가 들어와 봐야 산란광을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입구에서 커트죠. 입구 컷? 오늘 좀 안 웃어주시네요. 입구 컷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의 크기랑 가장 유사한 크기가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요런 애들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뭐가 잘 일어난다? 산란광이 잘 일어난다고요. 요 개념이 스포트형. 그럼 그림 보면 이제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개념을 이용하는 감지기가 무슨 감지기? 공기흡입형이에요. 공기흡입형. 이 공기흡입형 하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요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바로 돌아가시면 돼요. 교재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그림만 바로 보실게요. 짧게 설명드립니다. 얘들은 시험에 한 번도 전기기사 때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 제품인데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좀 생김새는 다 다르고요. 자, 여기 네모 박스가 보이시는데 얘가 암상자입니다. 암상자. 얘가 쌤들 광전식이에요. 검은색 박스죠. 얘를 암상자라고 한다고요. 어두워서 암상자가 아니라 빛의 반사가 없는 실이라고 해서 암상자. 요렇게 갔을 때 맞고 튕기고 이런 거 없다고요, 얘가. 그래서 얘를 암상자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발광소자, 발광부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쌤들 투명한 LED가 하나 있어요. 얘가 빛을 쏴준다고요. 이렇게. 예. 얘가 적외선을 주기적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침투되지 않았다. 그러면 가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아래측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뭐 이제 반도체 소자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수광부라고요. 수광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얘가 뭐 굴절이 되든 먼지가 유입되든 이쪽으로 소량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빛이. 그래서 여기에서 블로킹을 해주는 겁니다. 블로킹. 빛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차광판. 그럼 얘 역할은 평상시에 오동작 방지. 요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뭐 튀어나온 거 있어요. 요렇게. 얘가 차광판. 그럼 요 상황에서 연기가 침투됐다. 이제 뭐가 일어난다고요? 맞고 여기저기 튕기는 산란광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쪽으로 수광되는 빛의 양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없다가. 그럼 여기에서 광량이 증가되면 뭐가 동작된다고요? 신호 증폭 회로가 또 똑같이 동작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스위칭 회로가 어떻게? 요렇게 붙어 있다가 회가닥 요렇게 직진을 한다고요.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 들어간다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끝. 특별하게 뭐 크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이어서 분리형 보실게요. 자, 분리형도 바로 생김새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요거는 뭐 지금 예전 좀 제품인데 얘들의 개념은 쌤들 대공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CCTV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공간에다가 한쪽에 발광부를 딱 하고 붙여 놓으시고요. 여기서 빛을 쏘는 겁니다. 빛을 쏘았을 때 거기에 딱 일직선 되는 지점에 뭘 설치한다? 수광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이름이 뭐다?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발광부, 수광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동작 개념은 너무 간단해요. 발광부가 있고 수광부가 있다. 요렇게 평상시에 계속 빛의 양을 보내는 거죠. 근데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유입됐어요. 그럼 이제 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쌤들? 산란광이 일어나겠네요. 맞고 튕길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었다고 얘는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오동작일 수 있잖아요. 줄어든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화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능이 있다고요?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신뢰성 있는 감지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요게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요까지. 자, 그림만 보고 공기흡입형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자, 공기흡입형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 방식만 또 체크를 합니다. 적외선 LED 발광부죠. 얘를 이용한 무슨 방식이다? 산란광 감지 방식이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예,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요게 이제 광전식 분리형, 발광부, 수광부, 뭐 CCTV, 뭐 스피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얘가 빛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요런 제품들은 다 예전 제품들 요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설치되는 애들은 다 거의 다 요 제품 쓰거든요. 요 제품. 요 제품은 요렇게 망원경처럼 생겼죠. 망원경처럼. 그래서 여기에 렌즈가 두 개 보이시잖아요. 그럼 얘를 한쪽에 딱 붙여놔요. 그럼 한쪽이 발광부예요. 그럼 나머지 한쪽은요? 수광부죠. 그럼 얘를 빛을 보냈다가 다시 튕겨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어부가 딸린 이런 방식이 뭐라고요? 광전식 분리형 중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설치 적용을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감지기거든요. 비싸고. 요게 이제 광전식 분리형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 이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체형으로. 자, 피곤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갈게요.